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컬러 수업이 시작이 됐네요. 예. 바깥이 굉장히 조금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했는데 이쁜가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골드예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골드를 통해서 이게 나눌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한 2회기 정도 나눠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 이꼴 뭐예요? 금이에요. 그래서 상징하는 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금. 이걸 골드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이제 말이 많아요. 이게 왜 골드냐고. 이거는 옐로우가 아니냐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옐로우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 이렇게 진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 컬러에 가까워요. 그래서 골드 컬러, 금색. 금색하니까 조금 없어 보여요. 그쵸? 골드 컬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골드 컬러는 3차 색이에요. 제가 1차, 2차, 3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컬러의 성향을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베이직은 좀 노랗죠. 그쵸? 예, 노란 게 많은데 아예 노랗기만 한 것 같진 않아요. 뭐도 있죠? 빨간색도 좀 있네요. 약간 오렌지, 노란색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컬러에는 레드, 보이지 않지만 빨간색의 성향이 숨겨져 있고 또 이제 보여지기에는 더 많이 비춰주는 거는 무슨 색깔이 많다? 노란색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골드 컬러를 할 때 골드 성향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이 물론 이제 40이 넘게 되면 굳이 컬러를 구분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컬러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본질적으로 갖고 있던 자기 컬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본질적 성향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저는 사실 요 무의식에 골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풀어드리고 제가 이 골드 컬러를 가졌기 때문에 성향이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남들하고 구분이 되고 이런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요 컬러가 무의식이 골드고요. 위에가 터콰이스인데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갖고 태어난 성향이 여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터콰이스적인 에너지가 많은데 또 오늘은 무의식에 뭐라고요? 골드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골드 컬러인 사람은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금 하면은 딱 1번의 성향이 뭐냐면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폐라는 건 뭐죠? 가치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때 500원이면 친구들을 데려다가 짜장면을 몇 그릇 사서 먹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주 옛날 옛적이죠? 지금 500원은요. 과자도 못 사 먹어요. 뭐냐면 이 돈의 가치가 어때요? 점점 떨어지죠. 근데 금은 어떤가요? 금 한 돈. 금 한 돈. 10년 전, 20년 전 금 한 돈. 그리고 지금의 금 한 돈.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상징하는 말이 뭐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드 컬러를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치입니다. 삶에서 어디에 몰입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드 컬러인 분들이 뭐 목사님도 있으시고 교사도 있고 저같이 카운셀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보면 레드와 옐로우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면서도 명석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골드가 그래요. 네. 행위도 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옐로우의 성취 욕구도 있는데요.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레드의 행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하게 뭐냐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힘을 쓸까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게 만약에 남을 돕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또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골드가요. 에너지상으로 보면요. 돈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이렇게 좀 취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머리가 있는데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자기가 가치 있는 거에 몰두를 하지만 돈은 좀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는 골드 남자랑 결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는 땡자 분 줄 알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제가 골드예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있고요. 굉장히 열중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성취할 수 있는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1번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골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상당히 많은 시간의 고민은 뭐죠?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나는 어디에 내 삶의 열정을 쏟을까? 그게 정말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 고민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예. 두 번째, 골드가 상징하는 또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쁨이란 단어는 어디서도 봤냐면 옐로우 아이들이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랑 골드의 기쁨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골드의 기쁨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이루어서 갖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영어 좀 써볼까요? have. 무엇을 가질 때 기쁘죠? 남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뽀얀 피부를 가졌을 때 기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기쁘다고 그랬죠?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becoming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되었을 때. 사람은요, 뭔가 조건부에 있을 때는 무엇을 가질 때 또는 become, 무엇이 되었을 때 기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become, 되어야 될 걸 되지 못하면 불행하죠. 가져야 될 걸 갖지 못하면 또 굉장히 불행해요. 근데 이 골드의 기쁨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에요. 삶이 기쁘고 삶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골드 칼라예요. 그래서 골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혜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 마젠타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마젠타는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를 발견하면서 바깥에 막 뭐죠? 빵 굽는 냄새 바깥에 지나가다 보니까 막 이쁜 꽃 이렇게 뭔가를 발견해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이라면 골드는요. 내 안에서 찾아내는 기쁨이에요. 내 존재 안에서 찾아내는 기쁨.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서 뭔가 지혜가 하나씩 깨어나면서 또는 식별력이 생기면서 찾는 기쁨? 이런 거를 알매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내 안에서 어떤 지혜로운 것들이 찾아지는데 그게 몹시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조금 약간 철학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방에서 보면은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도는 경락이 있어요. 아시죠? 그 경락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떤 기운이 도는 뭐죠?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제 뭘 놓죠? 침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가를 배우시거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의학이라든가 서양의 의학에서 과거 고대 의학에서 보면 우리나라 한방에 경락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몸의 장기들, 그 다음에 감정들을 통제하는 에너지 스테이션 이 7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차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크라가 몸에 7군데 있는데 그 차크라는 색깔을 갖고 있어서 빨주, 노초, 파란, 뭐 7가지로 또 나눠요. 근데 그 차크라 중에서 이 골드 칼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배꼽 주변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골드 칼라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쁨이다. 이걸 아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했죠? 그 지혜가 많이 몰려있는 차크라 장소가 배꼽 주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의 명상법에는요. 이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 단전이라고 그러죠? 계속 그 부분을 자극하는 운동이 있어요. 요가에서도요. 거기 지혜로운 그 배꼽 주변에 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상징하는 뱀. 그래서 그걸 쿤달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른 고대 문명에서 내려오는 데도 보면요. 이 배꼽 중심으로 해서 지혜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드가 어렸을 때부터 갖는 별명이요. 에어른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딱 잡혀 있고요. 지혜로워요. 감정이든 관계든 문제가 생길 때요. 외부에다 묻지 않아요. 타고났어요. 자기가 자신에게 묻고 해결해요. 그래서 가끔 골드 칼라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좀 자기 아이지만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이 애가 아이처럼 칭얼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뭘 호소하지 않아요. 뭔가 항상 너무 의젓해요. 그러면 요새 엄마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아이다워야 한다. 뭔가 이렇게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막 칭얼대고 표현해야 된다. 근데 하지 않는다. 뭔가 좀 억제된 게 아닐까? 아니요. 골드 아이들은 탄생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모든 것을 본인에게 묻고 본인이 해결하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성향들이 뭐죠?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약간 언니 같아요. 이렇게 뭔가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끌어주는 사람인데 절대 자기의 고민이나 자신의 고통을 누구한테 마구마구 털어놓지는 못해요. 이게 골드들이 나중에 갖는 또 고민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거죠. 바깥에 얘기도 소용없는 거.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답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 다르게 또 얘기할까요? 내가 안다는 얘기는 뭐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여야 돼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돼야 되는구나.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왔던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감정들 너무 혼돈스럽지만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해야 할 것을 해주는 것도 책임감인데요. 가장 본질적인 책임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그게 책임감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중심 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골드칼라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봤을 때 굉장히 듬직한 애들이에요.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으니까 굉장히 능동적이겠죠. 골드들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골드들은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식별해서 하고요. 스스로 책임지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자체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나를 좋아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자기를 좋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고 싶어 하는 것 전에 이미 내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골드칼라예요. 제가 너무 제 칼라라서 좋은 얘기만 했나요? 그래서 골드칼라들을 제가 보니까요. 주도적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수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자영업자가 많아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교수를 한다거나 교사를 한다거나 뭔가 독립적인 저는 병원 다니면서 이제 간호사 했었죠. 병원 다니면서 뭐가 답답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골드 성향이 저를 답답하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약간 주어진 일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제 안에서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주도성을 쓰고 싶은데 일이 싫진 않은데 주도적이지 않은 게 너무 답답해서 저 병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간호사님이 오셨는데 골드 칼라를 딱 뽑으셨길래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야, 이 사람도 조직 안에 있기 힘들겠다. 자기 거 하고 싶을 텐데 해서 그 얘기를 나눴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병원 생활은 3, 4년만 하고요. 이미 사업체를 차리셨더라고요. 자기 사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와서 제가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본인답게 잘 길을 찾았다고. 뭔가 스스로가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창조해내는 게 본인다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골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고 어때요?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배꼽 아래 중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스스로가 의사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본인 안에 있는 지혜를 들을 줄 알아서 늘 문제 해결의 핵심은 누구다? 나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은 행동들이 어때요? 성숙하고 에어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골드의 이제 빛의 측면밖에 얘기를 못했네요. 예, 물론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골드가 겪는 이 사람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빛의 측면만 좀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골드의 그림자에 대해서 또 함께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